이번 시간에는 거시경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타이틀은 이제 위기의 증권사 한국은행의 질적 완화를 요구했다. 질적 완화가 뭔지, 그리고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뭔지를 거시경제 측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 시장이 발작했다는 거는 일주일 내내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은의 SOS에서 증권사 대출을 재가동해달라. 한국은행이 증권사에서 어떻게 대출을 해주는지, 원래 한국은행은 증권사 대출 이런 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상업은행에 대해서만 한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건데 증권사 대출을 재가동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금융위에서는 이제 은행 통합 LCR 규제를 정상화 조치를 6개월간 유예해달라. 이거는 이제 그 은행에서 갖고 있는 좋은 이제 뭐 A 등급의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를 한 달 안에 현금 유출입으로 나눴을 때 이게 1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0 이하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LCR 바젤 3에서의 규칙인데 이거를 100을 맞추지 않아도 되게 6개월간 유예해 주겠다. 그건 그만큼 이제 은행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것 중에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창용 총재가 이제 적격담보증권을 확대 의결 논의하겠다. 그래서 은행상 유동성을 확보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질적 완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이제 뒤에 설명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양적 완화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 등 신용등급 최상위 등급의 국채를 매입하고 이 매입한 것을 가지고 발권을 해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금융기관이 이거를 시장에다가 뿌려주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다 시장에다 뿌려주면 그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공급됐으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자산 버블을 일으키는 게 양적 완화의 피해였죠. 여태까지. 근데 이제 이걸 질적 완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행이 기업이나 증권사에서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량 채권이 아니라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그래서 고위험의 채권들을 직접 매입하고 거기에 발권을 해서 기업이나 증권사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곳에 직접 개입해서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은행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은행이 기업이나 증권사의 하이힐드 채권을 안 사주게 되면 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직접 기업이나 증권사의 하이힐드 채권들을 매입해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안정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한국은행에 딜레마가 있어요.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그 뭐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원화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느냐, 얼마나 고평가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EU나 일본에 비해서 실질 실효 환율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58.6이에요, 이게. 그리고 EU 같은 데도 70이나 80으로 해서 실제로 환율이 어, 많이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환율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환율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환율이 그, 높게 되면 수출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1달러를 받았는데 환율이 1,500대 1이 나면 1,500원이 수입이 되는 건데 환율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만 수입이 되는 것처럼 원화 환율이 약세면 이러면 수출이 잘 되는 거죠. 근데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30억 달러 이렇게 된 거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출에 반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실제 실효 환율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뭐냐면 환율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중의 유동성은 빨아들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으니까 그 빅스텝이나 이렇게 금리를 막 높여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막 금융위기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돈을 빨아들이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 딜레마의 대표적인 게 영국 영란은행이었죠. 그래서 트러스트 총리가 40일 만에 퇴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돈을 빨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엇박자가 나서 영국의 경제가 추락했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시공사 등의 ABCP 고위험 회사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안정펀드를 만든다. 그러면 이 채권안정펀드에서 고위험 회사채를 사주게 되면 이건 거꾸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하고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양적 완화, 질적 완화를 하면 채권 금리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채권이 금리가 인하가 되고 채권 시장의 신용이라는 건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누구도 안 산다는 거예요. 이 채권이 위험하고 이렇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채권에서 이 채권을 사면 어느 정도 수입이 돼라고 생각해서 채권 시장에서 나 이제 채권 살래라는 신용을 회복한다라는 취지에서 질적 완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 연준에서 2020년에 미리 시행을 했었죠. 코로나 사태 때 하이드 채권이 뭐 18%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미국 중앙연준이 직접 하이드 채권들을 기업에서 회사채를 사주게 됐죠. 한 7조 달러가 사줬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하이드 채권에 돈이 기업에 직접 돈이 돌고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 신용이 회복되고 이렇게 된 거고 일본은행은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아무리 일본의 환율을 낮춘다고 해도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주식시장이 막 완전히 바닥을 기니까 일본은행이 일본 주식시장의 ETF 주식시장이 25%를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신용 회복 조치로서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거를 질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딜레마가 환율, 물가, 그 다음에 자본 유출,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면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거고 시장에다 유동성을 공급하자니 물가가 막 뛰어오를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조치들을 해나갈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